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오늘 아침 11시경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게 됩니다. 핵무기와 AI 그리고 타이완 등 외교 안보 그리고 각종 경제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논의가 될 예정이고, 또 오늘 저녁에는 시진핑 주석이 주최하는 만찬이 열리게 되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데런 우즈 엑슨모빌 CEO 등 미국의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하고, 에이펙 정상회의를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만찬에 참가합니다. 자, 어제 발표된 10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3.2%로 나타나 전망치를 밑돌아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확실히 끝이 났고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어서 이 전 세계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죠. 그렇죠.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1년여 만에 지금 얼굴을 다시 맞대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그 G20 정상회의가 발리에서 열렸는데 그때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 이곳 그 북가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형식으로 1년 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두 정상 모두 어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죠. 그래서 오늘 회담에 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샌프란시스코가 캘리포니아잖아요. 네.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용기가 이제 도착하고 내릴 때 영접한 사람이 이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였습니다. 그래서 게빈 뉴섬 주지사 부부가 나가서 이제 영접한 게 아주 인상적이었고,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한 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이후 6년 만에 지금 처음이죠. 그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몇 시부터 회담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 오늘 11시입니다. 이 알자지라 아랍 최대 위성 방송 그 알자지라가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정상회담 주석의 정상회담 소식 자세히 보도했는데 로컬 시간으로, 그러니까 이곳 LA 시간으로 오전 11시쯤 정상회담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뭐 11시보다 조금 일찍 시작할지 11시 좀 넘겨서 할지 그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11시 전후에서 정상회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해 그 1년 전에 인도네시아 말리에서 열렸던 정상회담이 3시간 동안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네.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긴 4시간 동안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고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습니다. 이 굉장히 그 긴 정상회담이죠. 근데 그 미국 정상과 중국 정상의 회담이니까 4시간이라고는 하지만 통역이 이제 말하는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아무래도 4시간 중에 실제 대화하는 건 뭐 한 2시간 좀 2시간 넘지 않을까, 정도. 2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라고 해도 다른 나라 정상들이 잠깐 정상회담 하는 거랑 비교하면 굉장히 장시간 정상회담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정상회담이 벌어지는 장소는 샌프란시스코 남쪽에 있는 필로리라는 사유지입니다. 여기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중국 측의 요청에 따라서 이곳으로 정해졌는데 예.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나 그 에이펙 정상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로 온 건데 중국 측이 미중 정상회담은 에이펙 정상들이 있는 곳에서 하지 말고 좀 떨어진 데서 하자.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떨어진 곳으로 잡았습니다. 다른 나라 정상들이 있는 데서 시끄러운데 하지 말고 우리 둘만 따로 만나서 좀 진지한 분위기에서 얘기하자. 네. 이 제의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사실 더 기대감이 커요. 사실 뭐 주변에 다른 나라 정상들이 있는 그런 데서 하는 것보다 미중 정상만 좀 떨어진 곳에 가서 하는 게 아무래도 회담의 어떤 생산성 면에서는 좋지 않나. 그래서 더 기대감이 큽니다. 근데 이게 뭐 정상회담을 치고는 시간이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될까요? 네, 그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두 정상이 전 세계와 또 미국과 중국이 직면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눌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얘기할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그 구체적으로 지금 그 관심 있는 사항이 핵무기 문제입니다. 핵무기의 인공지능 사용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AI죠, AI. 핵무기의 AI 사용을 제한하는 데 양측이 지금 합의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죠. AI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과정이나 핵무기 사용을 결정하는 단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요즘 AI가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모든 이 세상 일에 AI가 이제 관여하고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핵무기 사용만큼은 AI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핵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 그럼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 합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인간의 통제가 유지돼야 된다. 이 부분에 미국과 중국이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핵무기 사용에 AI가 관여하는 걸 배제하는 거, 이 큰 합의가 지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또 다른 것은 이제 대만 문제, 하나의 중국 문제죠. 대만 문제에 관한 부분, 남중국해 군사와 관련된 부분, 펜타닐 밀수에 대한 미국의 우려. 그 멕시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원료가 나와가지고 멕시코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미국으로 네. 이제 수입되어 오는 이런 현실을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펜타닐 밀수에 대한 부분을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논의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사안들 가운데 그 두 나라 정상이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히 받아내려고 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네.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무역 관련해서 주도권을 좀 확보하고 싶어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좀 반도체 무역의 주도권을 미국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 또 그 중국의 감시 강화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 중국이 뭐 스파이 풍선을 띄운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의 어떤 기술력도 감시하고 여러 가지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틱톡이라든가 화웨이 같은 게 지금 미국에서 사용 금지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이유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 측의 어떤 좀 다짐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굉장히 군사력을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장을 좀 억제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신에 펜타닐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요구들을 만약에 중국이 받아들인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선물을 줄 게 뭐냐면 펜타닐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화학 물질을 공급하는데 협력할 뜻을 전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펜타닐을 많이 만들어내서 미국에 들어오게 하라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중국이 이런 펜타닐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화학 물질을 얻을 수 있도록 더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쪽으로 중국에게 선물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찌됐건 원하는 건 내년 11월 대선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를 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참 심리가 이중적이죠. 미국인들도.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정상이 중국 정상이 시진핑에게 굽히는 자세를 보이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게 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관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긴장 관계로 가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럼 경제도 어려워지고 하니까. 그래서 긴장은 완화하되 뭔가 미국이 좀 중국보다 좀 고자세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이중적인 부분인데 또 그런 쪽의 가능성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서로가 좀 양보하면서 뭔가 좀 변화를 이끌어내되 겉으로 보이는 외양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특별히 시진핑 주석에게 양보하지 않는 뭔가 시진핑 주석보다 위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원하는 것 같고요. 시진핑 주석은 단연 경제입니다. 경제를 원하고 있어요. 이 지난 수년간 중국 경제가 성장이 정체되고 있고 최근에 좀 부진한 상황인데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 경제를 다시 회생시키는 거 이게 지금 시진핑 주석의 발등의 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이런 부분에서 좀 관계를 돈독히 하길 원하고 있고 미국이 사사건건 지금 최근 들어서 중국 경제에 계속 뭐 압박도 가하고 있고 제한도 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도 위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 CEO를 비롯해서 미국의 유수한 CEO들이 다 지금 샌프란시스코로 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예정인데 아마도 상당한 경제적 분야에서 선물을 받지 않을까 시진핑 주석이 또 시진핑 주석도 미국에 선물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경제와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이 많은 부분을 얘기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대만과 관련해서는 시진핑 주석이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절대로 중국 입장에서 깨트릴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게 대만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양보해라. 중국은 절대로 양보 못한다. 아마 이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양정상의 대화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 다루기 쉽지 않은 사안들도 있는 것 네, 같아요. 변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선거입니다. 대만 선거가 있고 미국 선거가 있는데 대만 선거는 이제 이 두 달 후면 있습니다. 두 달 후에 있고요. 미국 선거는 아시다시피 내년 11월에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대만의 분리주의를 원치 않죠. 그래서 대만에 지금 두 달 후에 있는 선거에서 대만 분리주의 세력이 패배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대만이 친중국 세력이 대만에서 집권하게 되면 그건 미국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네. 미국은 대만에서 분리주의 세력이 계속 세력을 잡길 원해요. 그러니까 이 대만 선거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네, 그래서 이 대만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만 선거를 둘러싸고 과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어떤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또 내년 11월 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재선을 원하고 있고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지난 3년 동안에 중국을 상대로 굉장히 강하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집권을 원치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더군다나 그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국에게 세게 나간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대만과 좀 우호적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과연 어떤 양측이 머리 싸움을 할 것인가 관심이고 애플의 주요 공급 업체가 대만의 그 팍스콘 아닙니까? 네. 거대 기술업체 팍스콘이 지금 중국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세무조사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팍스콘 세무조사를 세게 하게 되면 이게 애플에게도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이 애플에게 좀 악영향을 미치려고 팍스콘을 아주 세게 세무조사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지금 관심의 대상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가자지구 침략 이건 뭐 아시다시피 미국은 아주 절대적인 이스라엘 편이고 중국은 팔레스타인을 좀 지지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번 회담에서 쉽게 합의될 수 또 합의까지는 아니래도 좀 양측이 어느 정도 입장 차이를 좁히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될 수 있다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경제 관련 소식인데요. 어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낮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예, 여기지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여겨지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연방노동부가 그 10월 CPI 발표했죠. 3.2%. 그 전달인 9월보다 무려 0.5% 포인트 많이 떨어졌고요. 기대치, 시장 전망치가 3.3%였는데 그것보다 0.01% 포인트 밑돌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게 나온 거죠. 이 물가는 낮게 떨어질수록 좀 좋은 건데 굉장히 좋게 나왔고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식어가고 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종료됐다, 끝났다. 월스트리트저널도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뭐 시장도 그렇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연준의 금리 인상 끝났다. 연준이 이걸 공식적으로 우리 금리 인상 끝났다 이렇게 얘기는 절대 안 할 거고요. 예, 이미 다 그렇게 보고 네. 있고 연준도 아마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연준의 금리 인상은 끝났다. 이게 이제 10월 CPI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뭐 오늘 아침 발표된 PPI도 정말 아주 굉장히 낮은 걸로 그렇죠. 지금 나오고 네. 있고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금리 인하는 뭐 확실해진 거고 근데 이제 언제부터 할 것이냐가 그렇죠. 이게 지금 좀 그렇죠. 궁금해요. 궁금하죠. 예, 어제도 사실 이 얘기를 조금 전해드렸는데 예, 사실 그 연준이 지금 기준금리가 5.5%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동결로만 가도 긴축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리 인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각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작년 3월에 0.25%포인트 처음으로 금리 인상했고 그 다음부터 0.5%포인트 인상했고 그 다음부터는 4연속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금리 인상을 짧은 기간에 단행을 해서 지금 5.5까지 끌어올렸어요.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다시 비정상의 정상화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금리 동결은 여전히 비정상적인 상황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없고 오래 가서도 안 된다. 이게 전문가들이나 시장에서 좀 하나같이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고요. 어차피 지금 상황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가야 되는데 언제냐. 어제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는 내년 4분기. 근데 이거는 이제는 좀 안 맞는 게 돼버렸어요. 이제는 좀 늦은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 예상은 좀 이제 좀 너무 틀린 늦은 것 것 같고 어제 그 6월 모건 스탠리가 6월설을 얘기했는데 그것보다 지금 더 빠르게 나오고 있죠. 빠르게 되는 게 예, 아니에요. 한면태 특파원도 오늘 보도에서 5월설을 얘기하고 있고 UBS는 3월설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UBS설이 더 좀 맞지 않나. 그렇겠네요. 3월부터 내리고 그리고 매 FOMC마다
0.25% 포인트씩 내려가면서 이 조절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이 우세한데 어찌됐건 이제는 물가가 문제가 아니라요 경기 침체. 예, 소비가 지나치게 위축된 게 지금 문제가 글쎄, 되고 있기 그게 때문에 문제예요. 예, 연준이 이제는 조금씩 금리 인하에 들어가면서 그 긴축을 풀어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예상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